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네요. 5번째 파트 합격 노트 함께하고 있고요. 경청 능력에 저희는 경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번째 파트의 챕터 1입니다. 끝까지 이 부분이 자꾸 헷갈리는데, 자, 경청 부분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제가 모든 문제를 풀으려고 했는데 챕터 1에 대한 내용 중에서 경청의 대표 유형 1은 말고요. 그 다음 스텝 1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다음에서 나타나는 시시의 경청을 방해하는 습관. 묻고 있습니다. 자, CC는요, 상대방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자의 말에 빠르게 대답한다. 상대방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바로 그래, 내 말이 맞아. 또는 미안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라고 바로 대답하는 등 상대방이 걱정이나 불안을 말하자마자 지지하고 동의하는 데 치중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시간을 주지 않는 이러한 습관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비위 맞추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가끔 너무 영혼을 심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있는데 상대방의 기분만 맞추려고 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 것을 바로 비위 맞추기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면요. 걸러내기는요.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 이고요. 그 다음 다른 생각하기는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꾸 다른 생각하는 거. 조언하기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 주고자 지나치게 조언하고 끼어드는 것을 말하고요. 자존심 세우기는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주제를 바꾸고 변명하게 하는 것을 바로 자존심 세우기라고 합니다. 비위 맞추는 것은 상대방의 지지하고 동의하는 데 치중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비위 맞추기라고 합니다. 정답 1번에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이요. 다음 중 효과적인 경청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네요. 1번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며 말하는 사람의 속도와 말을 이해하는 속도 사이에 발생하는 간격을 메우는 방법을 학습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대화를 하는 동안 시간 간격이 있다면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추측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 목적, 경험과 관련 지어보고요. 그 다음 대화 도중에 주기적으로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사상과 정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말하는 사이에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되도록 질문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상호작용이라고 해야죠. 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사이에 질문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유도할 때는 질문을 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질문하지 않고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는데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집중한다 이유보다는 상호작용하고 말한 내용에 관해 무엇을 말할지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청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텝 2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요. 경청훈련에 대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삐리리는 보통 누가, 언제, 어디서, 언제 또는 어떻게 라는 어휘로 시작하며 상대방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일 수 있고 직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 기운이 없어 보이는군요. 무슨 일이 있어요? 등의 표현을 예를 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무엇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바로 개방적인 질문하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언제 또는 어떻게 라고 하며 상대방에게 어때요?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좀 더 폭넓게 장을 넓히는 걸 의미합니다. 자, 왜라는 질문 피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왜라는 질문을 피하는 것은 보통 진술을 가장한 부정적, 추궁적, 강압적 표현이고요. 정확성을 위해 요약하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의 기울이기는 상대의 어조나 억양, 소리의 크기를 기울이는 거고요.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건 그 외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현, 뭐 상대에게 어떠한 리액션 하는 거.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도 다 적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대화 상황에서 바람직한 경청 방법으로 적절한 거 1번입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원활한 대답을 위해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건 다른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 교정을 위해 즉시 비판적인 조언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비판적인 조언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가 원하거나 그 대화의 목적이 조언이었거나 혹은 상대방과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나눠본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조언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상대의 말을 모두 들은 후에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상대가 전달할 내용에 대해 미리 짐작하여 대비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대화 내용에 지나치게 사적이다 싶으면 다른 주제를 꺼내 화제를 옮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물론 적절하게 조심 너무 사적인 걸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 말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너무 갑자기 옮기거나 상대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내 마음대로 지레 짐작으로 옮긴다거나 그 다음에 미리 짐작해서 바꾸는 경우 이런 것은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스텝 3로 갑니다. 자, A씨 부부는요, 대화를 하다 보면 사소한 다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경청을 방해하는 습관 묻고 있습니다. A씨 아내가 남편에게 직장에서 업무 실수로 상사에게 혼난 일을 이야기하자 A씨는 항상 일을 진행하면서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다음부터는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A씨 아내는 이런 대답을 듣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며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아내분은 나 이래해서 실수로 상사에게 혼났어요 라고 하면서 위로를 조금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남편 되는 분은요 어때요? 상황을 판단하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던가 그 다음에 상대가 아직 원하지 않았는데 조언 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상대가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보다는 상대방을 들어주게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공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청을 방해하는 습관, 뭐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나요? 바로 조언하기입니다. 자, 짐작하기는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단서들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을 짐작하기라고 하고요. 2번 걸러내기는요. 상대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듣는 것이 아닌 경우, 즉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2번 걸러내기이고요. 3번 판단하기는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또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판단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옳아야만 하기는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에 관한 것을 전부 막아버리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방해하는 습관 가장 적절한 것, 이 상황에 맞는 것은 조언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자, 경청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무엇하는 능력인가요?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겠죠. 경청은 대화의 과정에서 당신에 대한 무엇을 쌓아야 되나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가 경청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효과로 인해 우리의 말과 메시지, 감정은 아주 효과적으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리하고 그 다음 3번 갈게요. 자, 다음 중 경청을 지우고 다음 중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상대방의 말을 짐작하면서 듣고요. 리액션 하는 거죠.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요. 그 다음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듣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며 듣기는요. 이는 방해하는 요인에는 해당되지 않죠. 자, 1번. 2번, 4번, 5번은요. 모두 방해하는 요인에 맞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1번, 2번, 4번, 5번은 어때요?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고요. 3번.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공감이죠. 이는 우리의 방해한다라기보다 오히려 대화, 경청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는 3번만 맞는 내용입니다. 3번에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이죠.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경청 훈련 방법과 사례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기울이기 되어 있는데 주의 기울이기는요. A씨는 말을 하고 있는 B씨의 얼굴과 몸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호흡하는 자세까지도 주의하여 관찰하고 있고 또한 B씨의 어조와 억양, 소리 크기에도 기울이고 있다. 맞는 내용.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 요청하기는 C씨는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D씨에게 관심과 존경을 보이고 있으며 D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네, 좋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요약하기는요. 이 씨는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투었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친구와 간식을 두고 다툼을 해서 너의 기분이 좋지 않구나 라며 이 아이의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고요. 네, 괜찮습니다. 4번 개방적 질문,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 옆에 나와 있는 FC는 GC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주말에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는 G씨에게 이번 여행은 누구와 가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은 폭을 좁게 하는 단답형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사례에 연결된 것은 우선 4번 찾고요. 왜라는 질문을 삼가기라고 되어 있는데 HC는 부정적, 강압적인 표현에 왜라는 질문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적절하네요. 그래서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 갑을, 병정 네 사람 중 적절한 경청 방법을 보인 사람 모두 골라라 라고 했네요. 적절한 경청 방법입니다.
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상사가 나무라자 갑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응시하다가 상사의 말이 다 끝나자 잘못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했는데 갑은 어때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응시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적절한 행동은 아니죠. 그 다음 을은 후배가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자 다리를 꼬고 앉아 후배를 말하는 내내 계속 쳐다보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거는 너무 적절하지 않죠. 다리를 꼬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때 한번 말해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병은 바쁘게 일하는 나머지 동료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요청한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 동료 직원에게 상체를 기울여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죠. 회사 주가가 연일 하락해 심란한 나머지 자리에 앉지 못하는 대표 정에게 직원이 면담을 요청하자 정은 자리에 앉았다. 괜찮네요.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병과 정 5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합격 노트였고요. 경청 능력까지 총 5개의 큰 틀로 되어 있는 문제였고요.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풀어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앞으로 가셔서요. 기출보건 문제 한번 풀어보셔도 좋고요. 기출보건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긴 어떠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독해해라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하고 많이 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1, 2, 3, 4까지 했고요. 5까지 했고요. 이제 파트 6 남았는데요. 파트 6은 최종 점검 모의고사입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차분한 마음으로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은 내용, 틀린 내용 혹은 내가 틀렸다면 이 유형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유형은 맞는지 그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충분히 많은 문제 교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들 모두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들도 여러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내용에 약간 좀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해설지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 다 담아 놓으려고 준비했으니까 해설지 충분히 활용하시고 모든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